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동광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부장 교사 홍성주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달리 등교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서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끝나길 기원합니다. 저희 김해 동광초등학교의 교직원들도 학부모님과 지혜를 모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9개의 목차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2020학년도 김해 동광 교육과정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동광 교육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의 비전은 배움과 성장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바라는 어린이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움과 성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은 4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 요청,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의 주제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교육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즐거움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 기르기입니다. 학교의 교육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학년도 김해 동광초등학교 연간 학사 일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시점이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4, 5, 6학년은 4월 16일, 1, 2, 3학년은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후 등교 수업은 5월 27일에 1, 2학년이, 6월 3일에 3, 4학년이, 6월 8일에 5, 6학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름방학식은 8월 7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학기 총 수업 일수는 1, 2, 3학년은 77일, 4, 5, 6학년은 79일입니다. 방학 일수는 24일간입니다. (1학기) 학급자치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3학년 수영실기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실시 여부에 대해 차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일정입니다. 2학기는 9월 1일 개학식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6학년 수학여행은 최초의 9월 21일부터 23일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일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과 14일에 현장 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나 이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학기 겨울방학식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겨울방학을 시작하게 되는 일정은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 목요일부터 내년 2021년 1월 2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올해 2020학년도 수료식 및 졸업식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학년 말 방학은 2월 10일부터 2월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까지입니다. 2학기의 수업 일수는 94일입니다. 이리하여 2020학년도 전체 수업 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학년은 171일, 4, 5, 6학년은 173일입니다. 지금 보셨던 연간 학사 일정은 학생들에게 종이 형태로 배부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1년 동안 연간 학사 일정 달력 인쇄물을 잘 확인하시어 자녀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학교의 수업과 평가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학교와 집 각각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학급에서 A조와 B조의 형태로 분반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조는 월요일과 수요일, B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학교에 등교하여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B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등교를 하는데요. 등교를 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 학년에서 운영하는 EBS 또는 e학습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그날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의 경우는 A조, B조 모두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꾸러미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가장 하단에는 담임선생님 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가오는 달의 등교일에 대한 안내가 달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등교 수업 전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내용은 학생 건강 상태 입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내용은 5학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등교 날짜입니다. 3번 내용은 1학기 마지막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은 8월 8일입니다. 원격 수업 형태이긴 하지만 마지막 수업은 8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 1학기 마지막 수업은 8월 7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단 등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2학기 등교 방법은 추후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이어 평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 기존에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교과별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평가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은 학기가 아닌 학년, 즉 1년을 전체로 열어두고 교과에 있는 내용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평가 계획에 관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종이 형태로 배부를 하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김해동강교육과정과 학사 일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의 청렴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찬조금, 촌지, 향응은 절대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불법 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 발전 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 찬조금은 아래와 같은 유형입니다.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의 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촌지입니다. 촌지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향응,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 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입니다. 학부모님께 협조사항 을 통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촌지, 선물이 없는 학교.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향응 제공 등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인데요. 학교에 오실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셔서 마음 편하게 상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교육 현장 부조리 신고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개정된 교원지휘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줄여서 5글자로 교원지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 교육 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교원지휘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가항을 보겠습니다. 형법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그 다음 나항, 성폭력 범죄 행위, 그 다음 다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이 외에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원지휘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권 침해 개정의 주요 내용은요,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정도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개정 교원지휘법의 적용일은 2019년 10월 17일 이후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5학년 2반 담임교사 황세은입니다.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의 제고입니다. 참여자는 모든 학부모님이시며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님은 제외되십니다. 평가 대상은 교장선생님, 담임교사, 외선택 1인 총 3인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시기는 2020년 11월 중이며 자세한 평가 시기는 평가 직전에 다시 한번 안내장,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월, 9월에 있는 학부모 집중 상담 주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 자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학교 행사가 축소 내지 폐지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온라인, 이학습터, SNS, 학급 밴드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참여 방법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하시되 5단 척도 체크리스트 및 자유서술식 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를 위한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교장 및 교감 선생님, 비교과 교사에 맞는 평가 요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교사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평가관리위원회 및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가관리위원회 5인, 컨설팅단 2인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님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심의 및 홍보를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마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부장 김재현입니다. 처음으로 수강료 관련 안내입니다. 2019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선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수강료는 6월 내에 스쿨뱅킹 또는 학교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7월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료가 미납된 경우 자동으로 수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6월 수강료는 선납 없이 6월에 스쿨뱅킹 됩니다. 다음으로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1월 계산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총 수강 시간의 3분의 1 경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총 수강 시간의 2분의 1 경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총 수강 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간 및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6월 프로그램과 7월 프로그램은 묶어서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육 시작 10일 전쯤에 안내장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강하시는 강좌라도 다음 달 수강을 희망할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강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수강 인원이 2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기간 동안은 예외입니다. 폐강이 진행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관련한 문의는 안내장에 나와 있는 각 프로그램별 강사님 또는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070-7094-5033 또는 학교로 전화하셔서 내선 5309를 누르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실 운영 안내 및 학부모 안전교육 연수를 맡은 본교 안전교무부장 하영미입니다. 올해 2월 드디어 본교에 안전체험교실이 완공되었습니다.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동강안전놀이터라는 예쁜 이름도 붙여졌으며 후간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뽀삐와 희망이라는 캐릭터는 학생 공모전에서 당선된 6학년 이지수 학생이 디자인하였습니다. 동강안전놀이터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동강안전놀이터는 2019년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생 대표,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안전체험교실 TF팀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체험 코너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진도별 진동체험과 지진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지진 대처 체험 코너, 안전벨트 착용, 비상탈출 망치 사용 요령,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체험 코너, 그 밖에 자전거 안전체험, 보행안전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김해 경전철을 그대로 구현한 경전철 안전체험을 통해 경전철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흡연, 알코올의 해로움을 익히고 음주 고글을 착용하여 음주 보행을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 주방을 그대로 구현한 생활안전 체험 코너에서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을 체험하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119 신고 요령을 역할놀이로 실습해보고 또 체험형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화재를 진압해보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향해서 손잡이를 꾹 눌러주세요. 불 쪽으로 방향을 맞춰주세요. 불 쪽으로.
화재 대피 및 완강기 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모의 상황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020년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이 전면 강화되었으며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9월 스쿨존 교통안전 집중 점검 및 단속이 실시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특히 가방 안전 덮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이용 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기상학자들이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물을 자주, 적당히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다음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사병, 열탈진 등의 응급 환자가 발생할 시 우선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의식이 있다면 수분, 염분을 섭취하게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을 시 119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돕습니다.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그리고 경고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학교,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교육부 요청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다문화 교육 정책연구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경자입니다. 본교는 작년부터 다문화 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연계 글로벌 PSY 수업 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신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3가지 활동을 하는데 플레이, 친구들과 같이 놀고 스토리, 같이 이야기 나누며 야호, 즐겁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이란 세계가 친구라는 뜻으로 글로벌과 벗을 합한 용어입니다. 연구 과제는 3가지로 연구 과제 1. 글로벌 PSY 수업 모델 개발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 연구 과제 2. 글로벌 PSY 수업 모델 개발 적용. 연구 과제 3. 다문화 감수성 심화 프로그램 전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사회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PSY 수업 모델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정영훈입니다. 학교폭력은 예방 및 사전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 매일 자녀의 학교 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당부해 주세요.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 주세요.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몸이 자주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할 때,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할 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할 때,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휴대폰 요금이 많아질 때,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옮기고 싶어 할 때,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 이런 반응들이 보인다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그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학교장에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 사건 종결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조치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임 도박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도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도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게임 도박 중독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선택을 돕고 중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스스로 개인적 한계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놀이 방법 및 게임하며 보내는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오락게임을 하려니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이 도박성 게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대개 처음에는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지만 점차 도박에 빠져들게 하다가 결국 유료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무료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역할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도박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심각한 도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거나 로또 혹은 스포츠 토토 등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도박 행동을 따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만약 부모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도박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담임 선생님에게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은 재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소 1, 2년에서 3, 4년까지 아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과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교육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불안감에 대비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말이 아니라 신체적 불안감이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메스꺼움, 두통, 복통, 설사, 잦은 소변 등이나 일시적인 퇴행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신체 증상이나 짜증, 행동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안심시켜 주세요. 자녀가 이해 가능한 정도로 현재 상황과 원인,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해 주세요. 자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 특히 사망자 수를 강조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세 번째, 부모가 불안을 잘 다루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일, 식사, 수면 등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불안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불안을 줄이는 데는 가능한 빨리 평소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부터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맡게 된 본교 창의인성부장 교사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자칫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함께 읽으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럼 표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표시 결과 체크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처럼 아이를 돌봐주세요. 만약 1개 이상이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작은 부주의와 충동적인 감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실수를 하듯 아직 서툰 우리 아이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